김민재, 바이에른 뮌헨가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예정된 호펜하임전에서 결장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김민재는 이번 주 중 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휴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은 빌트지가 전한 바에 의한 것으로 그의 휴식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왜 김민재의 결장이 예고된 것일까? 첫째, 김민재는 현재 바이에른 뮌헨에서 가장 많은 경기 시간을 소화하고 있는 선수 중 한 명이다. 현재까지 가장 많은 경기를 소화한 선수는 키미이며 그 뒤를 이어 김민재가 두 번째로 많은 출전을 기록하고 있다. 김민재는 이번 시즌 바이에른 뮌헨에서 치른 25경기 전 경기에서 선발로 출전했으며 여기에 더해 한국 국가대표팀에서도 6경기에 모두 선발 출전했다. 이로써 김민재는 시즌 시작 이후 31경기 연속 선발 출전이라는 기록을 세운 상태다. 김민재가 이렇게 많은 경기에 출전하게 된 배경에는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이토 히로키와 스타니시치의 부상이 큰 영향을 미쳤다. 두 선수 모두 장기 부상으로 경기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며 그로 인해 김민재는 계속해서 선발로 출전해왔다. 그러나 스타니시치는 복귀 준비가 미비하고 이토 히로키는 복귀가 더욱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김민재는 체력적인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으며 휴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편 김민재가 휴식을 취한다면 다이어가 지난주에 이어 다시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다이어는 최근 우파메카노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하면서 김민재와 짝을 이뤄 선발로 출전한 바 있다. 이번 경기도 김민재가 결장하면 우파메카노와 다이어가 다시 한번 센터백 라인에서 호흡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재가 최근 10월부터 이토 히로키와 스타니시치의 부상으로 계속해서 선발로 나서왔지만 다이어의 플레이 스타일은 콤파니 감독의 축구와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콤파니 감독은 고속 공격과 높은 라인을 선호하는데 다이어의 상대적으로 느린 스피드는 뒷공간에서 불안감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다이어의 선발 출전이 과연 뮌헨 수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민재, 바이에른 뮌헨가 10월 초 프랑크푸르트전에서 아킬레스건에 약간의 문제가 생겼고 그 이후로 휴식을 취할 수 없어서 염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국내 언론에서도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으며 김민재는 경기에 나설 수 있는 상태지만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재는 부상으로 인해 전력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지만 그의 상태가 완벽하지 않다는 점은 분명히 인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이어가 지난주에 이어 호펜하임과의 경기에서도 선발로 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나왔다. 주말 경기에서 김민재의 모습은 100%의 컨디션이 아니었다는 것이 주요한 포인트다. 물론 김민재는 여전히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며 경기를 잘 치르고 있지만 월드클래스 수준에서 평가받는 선수로서 그 기준에 맞추면 아직 완전한 상태는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 것이다. 실제로 멘헨글라드 바흐전에서 김민재는 몇 차례 공격을 차단하려다 끊지 못하고 후퇴하는 장면이 있었다. 원래의 김민재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쉽게 공격을 차단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번 주 중 진행되는 호펜하임과의 경기는 다소 로테이션을 돌릴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 호펜하임은 현재 15위로 강등권에 처해 있는 팀이라 바이에른 뮌헨이 상대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경기를 운영할 수 있다는 평가다. 그뿐만 아니라 주말에는 볼프스부르크와 그리고 다시 주중에는 페예노르트와의 챔피언스리그 일정도 예정되어 있어 김민재의 체력 관리가 중요한 상황이다. 이어지는 프라이부르크와의 리그 경기도 김민재에게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김민재의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다면 다이어와 같은 대체 선수가 또 한 번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슬로바키아 바르티슬라바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며 바이에른 뮌헨은 주중과 주말의 경기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김민재는 31경기 연속 선발 출전을 기록하며 엄청난 체력 소모를 겪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부터 아킬레스건의 불편함을 겪고 있어 휴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는 번갈아가며 휴식을 취하며 주말 경기부터는 다이어가 대신 선발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우파메카노는 지난 경기에 경고 누적으로 출전하지 못했지만 스타니시치와 이토 히로키의 부상으로 인해 다이어가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특히 다이어는 지난 주말 메넨글라드바흐전에서 김민재와 함께 탄탄한 경기력을 펼쳤고 콤파니 감독은 그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이어는 경험이 풍부한 선수로 어려운 순간에 팀을 도울 줄 아는 선수입니다. 그가 팀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쁩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김민재는 최근 아킬레스건 문제 외에도 무릎 통증도 겪고 있지만 자신은 팀을 돕기 위해 최대한 자주 출전하고 싶다. 벤치에 앉느니 차라리 뛰다가 부러지는 게 낫다며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바이에른 미넨 입장에서는 김민재가 아킬레스건 문제로 장기 결장을 하게 된다면 수비 라인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민재가 잠시 휴식을 취하고 완벽한 컨디션으로 돌아오는 것이 장기적으로 팀에 더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김민재는 연속 선발 출장으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다이어의 활약이 그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바이에른 미넨의 핵심 수비수 김민재가 이제는 주기적인 휴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독일 언론에서도 김민재가 팀의 중요한 선수임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바이에른 뮌헨은 지금처럼 3일마다 경기가 반복되는 일정 속에서 김민재의 체력 관리가 중요한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경기는 2월 15일 레버쿠젠과의 타이틀 결정전입니다. 이 중요한 경기에서 김민재가 빠진다면 콤파니 감독의 전술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김민재는 미리 휴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공백을 다이어가 메워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다이어는 김민재나 우파메카노와 비교했을 때 퍼포먼스에서 떨어지고 안정감이 부족하며 뒷공간에서의 문제도 있지만 엄청난 치명적인 실수만 없다면 어느 정도의 백업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경기들에서도 승리가 확정된 상황에서는 콤파니 감독이 다이어를 투입하여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를 쉬게 하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이어는 현재 바이에른 미넨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받는 연봉은 이토 히로키보다 조금 더 많은 수준으로 토트넘에서 임대료만 발생했던 상황에서 영입되었고 지난 시즌 계약이 만료된 후에는 FA로 1년 추가 옵션이 부여되어 계약이 연장되었습니다. 다이어의 이적료는 400만 유로로 이 금액에 비해 그의 백업 역할은 상당히 잘 수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이어가 김민재와 우파메카노의 공백을 메우는 동안 그의 연봉과 이적료를 고려했을 때 충분히 가치를 발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이어가 출전했을 때에는 김민재와 우파메카노의 활용도가 일부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이에른 미넨의 수비진에서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동시에 출전하면 두 선수는 서로 번갈아가며 공격에 참여하고 전방에서 압박을 강하게 이어갑니다. 예를 들어 공격 전개 시 알폰소 데이비스는 살짝 중앙으로 들어가며 라이머 역시 가운데로 위치하면서 사실상 김민재는 왼쪽, 우파메카노는 중앙, 키미이는 오른쪽에 자리 잡습니다. 이 배치에서 키미이는 오른쪽에서 빌드업을 담당하고 김민재는 왼쪽 라인에서 공격을 시작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김민재는 바이에른 내에서도 가장 많은 패스를 제공하는 선수 중 하나로 첫 번째 빌드업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황에 따라 키미이가 올라가면 미드필드로 배치된 키미이를 대신해 우파메카노가 올라가며 김민재는 중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파블로비치나 고레지카가 내려와서 반대로 3백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 구조에서 김민재는 뒷공간을 커버하는 역할을 하며 안정된 수비 라인을 구축합니다. 수비 상황에서도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는 뛰어난 달려드는 수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파메카노가 앞쪽에서 압박을 시작하면 김민재는 뒷공간을 책임지며 반대로 김민재가 올라가서 압박을 가하면 우파메카노가 그 빈 공간을 메꿉니다. 이렇게 두 선수는 협력하여 바이에른의 전방 압박을 강화시키고 수비 라인을 탄탄하게 유지합니다.
하지만 다이어가 이 자리에 합류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우파메카노나 김민재 옆에 다이어가 배치되면 두 선수가 압박을 하는 데 있어 다이어를 남겨두는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김민재가 올라가서 압박을 하면 다이어가 혼자 남게 되어 수비적인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독일 언론 테세트에 따르면 다이어가 콤파니 감독의 선택을 받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는 그의 느린 속도 때문이었다고 언급되었습니다. 이 속도가 다이어의 수비에 있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바이언 뮌헨의 수비진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다이어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두 핵심 수비수가 빠지면서 다이어는 그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공격 시 압박을 하러 올라갈 때 다이어는 안정적인 수비를 제공하며 그들의 뒷공간을 커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이어가 올라갈 때 그가 느린 속도로 인해 일부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김민재가 올라가면서 생기는 뒷공간을 다이어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지만 전반적으로 다이어는 자신이 맡은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이어의 느린 발이 단점이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후방에서 커버하면서 적절한 수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이어가 일정 수준의 실수를 보일 때도 있지만 그는 여전히 중요한 백업 역할을 맡아 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부진하거나 체력적인 부담을 느낄 때 다이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바이언 뮌헨은 다이어의 역할을 잘 활용하면서도 후반기에 스타니시치와 이토 이루키의 복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들의 복귀로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는 더욱 여유 있게 경기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바이언 뮌헨은 현재의 상황에서 다이어를 적절히 활용하면서 중요한 경기에서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